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는 눈을 떴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몸에 밴 습관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는 동안에도 제 손은 기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40년간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날이 후덥지근했어요. 이런 날이면 가락시장에서 수박과 참외가 불티나게 팔렸죠. 저는 보온병에 보리차를 가득 채우고 김밥 2줄을 싸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락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안. 저는 창밖을 보며 지난 40년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난 게 바로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수는 겨우 돌이었죠. 친척 언니의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과일 장사라도 해보라는 그 말. 처음에는 손수레 하나에 사과와 배 몇 박스를 싣고 시작했어요. 손님들에게 깎아달라는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아렸지만 집에서 기다리는 어린 아들을 생각하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이 쉬도록 외치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어질 때까지 과일을 씻고 닦았죠.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땀띠가 돋았지만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분유값, 유치원비, 학원비, 대학 등록금, 모든 것이 제 손에서 나왔어요. 민수는 중학생이 되면서 어머니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공부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않고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며 성적을 올렸고 결국 좋은 대학에 합격했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반겼어요. 40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니 단골 손님도 많고 동료 상인들과도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과일을 진열하기 시작했죠. 수박은 아래쪽에, 눈에 잘 띄는 위쪽에는 색깔 고운 복숭아와 포도를 올렸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제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어요. 과일을 닦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점심시간에는 싸온 김밥을 후루룩 먹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쯤 제 휴대폰이 울렸죠.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에 민수가 전화하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엄마,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엄마, 저 누구 소개시켜줄 사람이 생겼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복숭아를 닦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죠. 이름은 김미라고요. 36살이에요. 소개로 알게 됐어요. 제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40살이 되도록 연애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아들이었거든요. 엄마 혼자 고생하는데 어떻게 여자를 만나냐며 맞선도 마다하던 민수가 먼저 여자를 소개하겠다니. 그래. 주말에 만나자.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옆 가게 사장님에게 달려갔어요. 주변 상인들이 모여들어 축하해줬습니다. 모두들 제가 아들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하지만 눈빛만큼은 20대 청년처럼 반짝였죠. 저는 은행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했어요. 40년간 모은 돈이 꽤 됐습니다. 시장에서 과일을 팔며 한 푼, 2푼 모은 돈. 민수가 결혼하면 신혼집을 사주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왔어요. 이제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그것만이 제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기까지 저는 단 하루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시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온통 주말 생각뿐이었죠.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제게 축하를 건넸어요. 저는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새 옷까지 샀습니다. 평생 시장 옷만 입고 살았는데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초라하게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토요일 오후 2시
저는 민수가 정해준 강남의 한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의 카페, 커피 한 잔에 8,000원이나 한다는 곳이었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안으로 들어갔어요.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민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여성이 앉아 있었죠. 김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인사했어요.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단아한 얼굴. 하지만 저는 미라의 눈을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죠.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계속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미라는 중소기업 격리부서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화 내내 민수의 연봉, 회사 규모 이야기만 꺼냈죠. 그러다 미라가 신혼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수가 먼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죠. 저는 성남 산성역 쪽 신축 아파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8억 정도 하는데 교통도 좋고 민수 회사와도 가깝다고 했죠. 그런데 미라의 얼굴이 확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방금까지의 공손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무슨 서울도 아니고 성남이냐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뭔가 계산적이고 아들이 아니라 아들의 재산을 보고 있다는 것을. 4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만나며 사람 보는 눈이 생긴 저였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미라는 민수에게 속삭였습니다. 신혼집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자고. 그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은 무거워졌어요. 40년 동안 아들 하나만 보고 달려왔는데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만나다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미라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웃고 있지만 눈은 웃지 않던 그 표정. 성남이라는 말에 노골적으로 얼굴을 찌푸리던 모습. 모든 게 마음에 걸렸어요. 다음 날 시장에 나가서도 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과일을 닦으면서도 손님을 응대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죠. 순자 씨, 어제 며느리감 만났다며? 어땠어? 옆 가게 사장님이 밝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만났어. 그런데 좀 그래. 왜? 마음에 안 들어? 글쎄, 뭔가 우리 민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사장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현실적이라며 너무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현실적인 것과 계산적인 건 달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민수는 미라를 두세 번 더 만났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어떠냐고 물었지만 민수는 그냥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죠.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미라 씨랑 같이 성남 아파트 한번 보러 갈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미라가 그렇게 싫어하던 성남인데 보러 간다고요.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서 거절할 수가 없었죠. 그래, 그러자. 엄마가 부동산 연락해 볼게. 며칠 전 저는 성남 산성역 근처 신축 아파트에 계약금을 넣어뒀습니다. 좋은 매물은 금방 나가니까요. 33평형에 8억. 제가 40년간 모은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토요일 오전 저는 민수, 미라와 함께 그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깔끔한 외관의 아파트.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건물을 올려다봤죠. 그런데 미라의 첫마디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어머니, 벌써 계약금을 넣으셨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어요.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하시지, 라는 말까지 덧붙였죠.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돈으로 사주는데도 저렇게 불만이 많다니. 아파트 내부로 들어갔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신축이라 깔끔하고 산성역까지 도보 5분이라며 자랑했죠. 그런데 미라는 들어가자마자 흠을 잡기 시작했어요. 남양이냐고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동남양이라는 대답에 바로 얼굴을 찌푸렸죠.
아침에만 햇빛 들어오는 거 아니냐며. 베란다가 좁다. 주방 구조가 별로다. 방음이 될지 모르겠다. 하나부터 열까지 불만투성이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신축인데 괜찮지 않냐고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라는 자기 친구가 부동산 쪽 일을 한다며 이런 구조는 나중에 되팔 때도 손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죠. 미라 씨, 신혼집은 평생 사는 집이 아니잖아요. 일단 여기서 시작해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더 좋은 데로 옮기면 되고. 그러자 미라가 되받아쳤습니다. 한번 집 사면 옮기는 게 얼마나 힘든데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곳으로 가야 한다고.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제대로 된 곳이 어디인데요? 최소한 서울이요. 송파구나 강남구. 아니면 서초구라도.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는 15억도 넘게 하는데 라고 말했죠. 그러자 미라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8억 내시고 자기들이 대출받으면 된다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2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한 주제에 15억짜리 아파트 이야기를 당당하게 하다니. 게다가 대출은 결국 민수가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었어요. 미라 씨, 우리 민수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그런 큰 대출을 받아요? 이자만 해도. 그러니까 맞벌이 하는 거죠. 저도 일할 건데 왜 성남에서 살아야 해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자리를 피했죠. 민수가 중재하려 했지만 미라는 멈추지 않았어요. 미라는 자기 친구들은 다 서울에 사는데 자기만 성남 사는 게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최소 30년은 그 집에서 살 텐데 성남에서 30년을 살 수는 없다며. 창피하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가락시장에서 손에 물집 잡히도록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사주겠다는 집이 창피하다니.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일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네, 솔직히 창피하죠. 제가 왜 서울도 아닌 곳에서 살아야 해요. 차라리 전세라도 서울로 구하는 게 낫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여기서 폭발하면 민수만 난처해질 것 같았거든요. 알겠어요. 오늘은 그만 보고 가죠. 저는 먼저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따라왔어요. 저는 돌아서며 아들에게 물었죠. 민수야, 너 진짜 저 여자 좋아하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더 아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죠. 엄마가 보기엔 저 여자 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좋아하는 것 같아.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36살까지 살면서 2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한 사람이 15억짜리 집을 달라고 하는 게 말이 돼? 게다가 대출은 내가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이야. 그 빚을 지고 30년을 살 생각이야?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민수도 미라의 태도가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첫 만남부터 돈 이야기만 하고 신혼집에 대한 요구도 과도했죠. 하지만 40살까지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본 자신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좋았던 겁니다. 뒤따라온 미라가 민수의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서 서울로 집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기가 무리한 요구하는 게 아니라며.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만 아들이 직접 깨달아야 했어요. 엄마가 억지로 떼어놓으면 민수만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미라 씨, 생각해 볼게요. 저는 겨우 그 말만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가슴이 답답했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눈물이 났죠. 4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 민수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쓸 생각이었지만 이런 식으로 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민수가 평생 빚더미에 앉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반대하면 아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죠.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기로 했습니다. 상견례에서 미라의 부모를 만나보면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혹시 딸이 철없는 것뿐이고 부모는
상식적인 사람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요. 성남 아파트를 보러 간 이후 저는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창피하다던 그 말, 서울이 아니면 안 된다던 그 고집.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아픈 건 민수가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죠. 며칠 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미라가 계속 서울로 집 알아보자고 해요. 저는 과일을 다듬던 손을 멈췄어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죠. 민수야, 너 행복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요즘 미라와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만날 때마다 집 이야기, 돈 이야기만 나왔죠. 연애하는 기분이 아니라 사업 상담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집이 서울이든 성남이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가 다음 주에 상견례 하자고 해요. 부모님이 빨리 만나고 싶대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상견례요. 신혼집 문제도 해결 안 됐는데. 하지만 어쩌면 이게 기회일 수도 있었죠. 미라의 부모를 만나보면 뭔가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까? 그래, 하자. 언제? 다음 주 토요일이요. 미라 부모님이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하셨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남이요. 거기 비싸지 않냐고 물었더니 한 사람당 8만 원이라고 했어요. 넷이 먹으면 32만 원. 시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죠. 엄마, 미라 아버지가 내신대요. 걱정 마세요. 민수가 제 표정을 보고 얼른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했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미라네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 미라처럼 계산적이진 않을까? 일주일 동안 저는 상견례 준비에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장 동료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순자 씨, 너무 긴장하지 마.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돼. 그래도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시장 아줌마처럼 보이면 어떡해. 시장 아줌마가 뭐 어때서. 40년간 성실하게 일한 거 자랑스러운 거지. 동료의 말에 저는 조금 용기를 얻었습니다. 맞아요.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아들을 키웠죠. 하지만 새 옷은 사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백화점에 가서 단정한 정장을 샀어요. 평생 이런 옷을 입어본 적이 없어서 거울을 보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머리도 미용실에 가서 단정하게 했죠. 거울을 보니 낯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꾸민 적이 몇 번이나 될까? 강남의 한정식집. 저는 민수와 함께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저는 주눅이 들었어요. 이런 곳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머니, 여기에요. 민수가 저를 안쪽 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라와 미라의 부모가 이미 와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했죠. 처음 뵙겠습니다. 민수 어머니 김순자입니다. 미라 어머니가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위아래로 저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죠. 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미라 아버지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첫인상부터 좋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고급스러운 요리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어요. 미란의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느 회사 다닌다고 했죠? 미라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민수가 회사 이름을 말했어요. 아, 거기. 중견기업이지. 뭐 나쁘진 않네. 나쁘진 않다니요. 우리 아들 회사에 대해서 평가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연봉은 얼마나 되나요? 미라 어머니가 노골적으로 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걸 물어요.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죠.
세전 7천 정도 됩니다. 7천? 요즘 물가에 그 돈으로 애들 키우긴 힘들겠네. 미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말했어요. 그래도 우리 민수 성실하게 일해서 매년 승진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건 좋은데 돈을 많이 벌어야죠. 요즘 세상에. 미라 아버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 사람들은 대체 뭘까요?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혼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메모장을 꺼내더니 리스트를 읽기 시작했어요. 예물은 각각 1,000만 원씩, 신혼집은 서울로 준비하시고, 혼수는 저희가 가전제품, 가구 준비할 테니 어머니께서 집 사시고 인테리어 비용 3천만 원 정도 주세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물에 집에 인테리어까지요. 게다가 서울이라니. 저희는 성남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남은 안 됩니다. 제 딸이 서울도 아닌 곳에서 살 순 없어요. 미라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그런데 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어머니, 민수 씨 결혼시키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요즘 어느 집이 신혼집 안 해줍니까? 미라 아버지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대출을 받아서라도 서울에 집을 사야 한다니. 그때 미라 아버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는 뭐 하시는 분이에요? 민수 씨한테 제대로 못 들었네. 저는 가락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합니다. 40년 됐어요. 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미란의 가족의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과일 장사요? 시장에서? 미라 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라 아버지는 더 노골적이었죠. 그래서 집을 성남에 사려고 하셨구나. 뭐 시장에서 일하시면 돈이 많지 않으시겠지.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 8억이나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제 직업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과일이나 파는 사람이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는 게 어디 있어요. 미라 아버지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참았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수를 봤죠. 민수도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무례한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간 정직하게 일한 제 인생을 모욕당할 수는 없었죠.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나가진 않았어요. 민수를 봤죠. 민수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아직 끝까지 들어봐야 했거든요. 죄송하지만 과일 장사가 뭐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라 아버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부끄럽진 않죠. 근데 우리 딸하고는 안 어울리잖아요. 우리 딸은 대학도 나왔고 우리 민수도 대학 나왔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하며 등록금 다 됐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서러움이 복받쳐 올랐죠. 하지만 저는 눈물을 보일 수 없었어요. 미라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무례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신혼집도 제대로 못 마련해주면서 무슨 결혼을 시켜요. 저는 8억짜리 아파트 계약금까지 넣어뒀습니다. 성남에 8억이면 서울에선 전세도 못 구해요. 우리 딸이 전세 사는 거 보고 싶으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 돈으로 집을 사주는데도 이렇게 나온다니. 미라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부모가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죠. 그리고 예물 문제도 있고요. 미라 어머니가 다시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신랑 측 예물 1,000만 원, 신부 측 예물 1,000만 원. 이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2천만 원이요? 민수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예물에 2천만 원이라니. 요즘 결혼식 하는 애들 보면 다 그래요. 민수 씨 친구들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미라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친구들은 예물 안 하거나 해도 각각 300만 원 정도.
300만 원이요? 그건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는다는 걸 느꼈어요. 미라 씨, 예물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 아닌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미라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마음으로 밥 먹고 살아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 맞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셔야죠. 서울의 집, 예물,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 비용. 이 정도는 신랑 측에서 해줘야죠. 미라 어머니가 리스트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딸을 파는 건가요? 그럼 미라 씨 쪽에서는 뭘 준비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어요. 저희는 가전제품이랑 가구요. 냉장고, 세탁기, TV, 침대, 소파.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게 얼마나 되는데요? 한 2천만 원?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서울집 10억 이상의 인테리어 3천만 원, 예물 2천만 원, 결혼식이랑 신혼여행까지 하면 최소 10몇 억은 들겠더군요. 그런데 미라네는 2천만 원어치 가전제품만 준비한다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라 아버지가 눈을 부라렸어요. 불공평하긴 뭐가 불공평해요. 원래 신랑 집에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처음 봤어요. 민수를 봤죠.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너 이 사람들이랑 가족 되고 싶어?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란의 가족이 웅성거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민수만 봤죠.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민수도 이 상황이 힘들다는 걸, 이 사람들과 가족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미라가 발끈했습니다. 저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미라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민수가 좋아요? 아니면 우리 민수 재산이 좋아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그런 말씀을. 대답 안 해도 알아요. 첫 만남부터 돈 이야기만 했잖아요. 집, 연봉, 예물. 정작 우리 민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저는 40년간 시장에서 사람을 봐왔습니다. 진심인 사람과 계산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었죠. 미라는 처음부터 민수가 아니라 민수의 재산만 봤어요. 어머니, 신뢰가 심하시네요. 미라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신뢰는 누가 더 했는지 모르겠네요. 첫 상견례 자리에서 연봉 물어보고 제 직업 무시하고 무시는 무슨 사실을 말한 거죠. 미라 어머니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여기서 끝내야겠다고. 더 이상 민수를 이 상황에 두면 안 되겠다고. 민수야, 잠시 밖에 나가자. 제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 잠깐만. 엄마랑 할 얘기가 있어.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방을 나섰습니다. 미라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복도로 나와서 민수와 마주섰죠. 민수야, 솔직하게 말해봐. 너 미라 씨 정말 좋아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만날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돈 이야기만 하고 집 이야기만 하고 저를 사랑하는 건지 제 재산을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꽉 안아줬어요. 그럼 됐어. 엄마가 다 알았어. 엄마, 저 사람들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확실히 알겠어요.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40살 된 아들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걱정 마. 저는 민수와 함께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란의 가족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오늘 상견례 자리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저희는 이만 일어나겠습니다. 미라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상견례는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민수랑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금 파혼하자는 거예요? 아직 약혼도 안 한 사이잖아요. 파혼이라고 할 것도 없죠.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함께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가족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미라가 뒤따라 나왔어요. 민수 씨, 지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미라를 보며 천천히 말했어요. 미라 씨, 저도 오늘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뭐가 안 맞아요? 그동안 잘 만났잖아요. 잘 만났어요?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 집 이야기만 했는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건 현실적인 문제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결혼하면 집도 있어야 하고 서울에 15억짜리 집 사달라는 게 현실적인 거예요? 예물 2천만 원 하자는 게요? 민수가 되받아쳤습니다.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미라 부모가 식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미라 아버지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이봐요, 김순자 씨. 지금 우리 딸을 무시하는 거요?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정리하자는 겁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40년간 시장에서 온갖 사람들을 상대하며 단련된 저였거든요. 안 맞긴 뭐가 안 맞아요. 당신이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지. 미라 아버지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민수가 앞으로 나섰죠. 그만하세요.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세요. 모욕은 무슨, 사실을 말하는 거지. 과일이나 파는 사람이 우리 딸 시어머니 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미라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 손가락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미라 어머니도 가세했어요. 민수 씨도 참 이상하네요.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왜 결혼하려고 했어요? 제가 미라 씨를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했죠. 근데 오늘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뭐가 아니에요? 미라가 따져 물었습니다. 민수는 미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미라 씨는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 재산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연봉 물어보고 집 어디 살 거냐고 물어보고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미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죠. 현실이면 미라 씨는 뭘 준비했어요? 36살까지 살면서 겨우 2천만 원밖에 못 모았으면서 저한테는 15억짜리 집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민수가 지금까지 참았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라의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저는 생활비도 들고 해서 저도 자취하면서 1억은 모았어요. 월급은 미라 씨보다 많이 받지만 그래도 매달 200만 원씩 저축했거든요. 민수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라 부모도 얼굴이 굳어졌죠. 저는 이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끌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미라 씨 가족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런 무례한 분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 어머니가 눈을 부라렸어요. 무례는 누가 해요? 당신이 무례하지. 첫 상견례 자리에서 연봉 물어보고 제 직업 무시하고 과도한 요구하는 게 무례한 거 아닌가요? 그게 왜 과도한 요구예요?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 다 그래요. 미라 아버지가 목에 힘을 줘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제 주변에 아들, 딸 결혼시킨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야 당신 주변 사람들이
다 시장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미라 어머니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장 사람들이 뭐가 어때서요? 다들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당신들처럼 딸 팔아먹으려는 사람들보다 훨씬 나아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 보고 딸 팔아먹는다고 했어요? 미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완전히 쳐다보고 있었죠. 그럼 뭐예요? 신랑 측에서 20억 가까이 드리고 자기들은 2천만 원어치 가전제품만 준비한다는 게 이게 딸 파는 거 아니면 뭐예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가요. 어쨌든 우리는 이만 가겠습니다. 오늘 식사비 계산은 제가 할게요.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미라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어요. 됐어요. 우리가 낼 거예요. 당신한테 신세 안 져요. 그럼 됐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미란의 가족이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식당을 나와 길거리에 서자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어요. 괜찮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저 때문에. 무슨 소리야? 엄마가 돈 모은 건 다 너 주려고 모은 거야. 근데 저런 사람들한테 줄 수는 없잖아.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40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품에서는 어린아이였어요. 엄마, 저 정말 저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처음엔 그냥 좀 현실적인 사람인 줄만 알았지. 저렇게까지 심한 줄은.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힘든 하루였지만 잘못된 결혼을 막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저는 민수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급하게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미라였습니다. 민수 씨, 잠깐만요. 제발 한 번만 더 얘기해요. 미라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지만 미라가 계속 매달렸죠. 오빠,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님이 좀 심하게 나가신 거예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을 수 없었어요. 저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미라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잖아요. 성남 아파트 보러 갔을 때도 창피하다고 했고.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사실 성남도 괜찮아요.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미라 씨 부모님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미라는 저를 봤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심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그 사과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미라 씨, 사과는 됐어요. 미라 씨,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 민수가 좋은 거예요? 아니면 중견기업 다니면서 집 한 채 사줄 수 있는 엄마가 있다는 게 좋은 거예요? 제 말에 미라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답이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됐어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알겠어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미라가 뒤에서 불렀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몇 걸음 가다가 뒤에서 미라 부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라야, 그만 가자. 저런 사람들이랑 무슨 인연이 있겠어. 아빠 하지만. 됐어. 더 좋은 사람 만나면 되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요. 결국 이 사람들에게 민수는 조건일 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미라를 봤어요. 미라 씨, 행복하세요. 좋은 조건 가진 사람 만나길 바랄게요. 근데 그 사람이 미라 씨를 진심으로 사랑할지는 모르겠네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련이 없었어요. 저는 민수와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다가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바보 같았죠? 아니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40살까지 살면서 여자 한 번 제대로 못 만나봐서 미라 씨가 저한테 관심 보일 때 너무 좋았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근데 민수야, 결혼은 아무하고나 하는 게 아니야. 네, 오늘 확실히 알았어요. 민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이 상처받은 게. 민수야, 미라 씨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 조건을 좋아한 거야. 알아요, 엄마. 오늘 확실히 깨달았어요.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도 함께 하늘을 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엄마, 저 결혼 안 할래요. 이렇게 힘든 거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좋은 사람 만나면 돼. 어디 좋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들 조건만 따지는데. 아니야. 세상에 좋은 사람 많아. 미라 씨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저는 민수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민수와 함께 벤치에 앉았어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엄마, 응? 오늘 일 후회 안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안 해. 오히려 다행이야. 결혼하기 전에 알아서. 그래도 엄마가 40년 동안 모은 돈인데 그 돈은 내 행복을 위해 모은 거야. 저런 사람들한테 주려고 모은 게 아니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오늘 엄마 아니었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저는 민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40년간 이 손을 잡고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버스가 왔습니다. 저와 민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밖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이 힘들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막았다고. 민수가 불행해지는 걸 막았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오늘 하루를 정리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죠. 엄마, 민수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저 정말 결혼이 급해도 아무하고나 할 순 없을 것 같아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였어요. 그럼 됐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저는 민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도 웃었어요. 힘들었지만 뭔가 배운 것 같은 표정이었죠. 엄마, 솔직히 오늘 미라 씨 부모님 보면서 확신했어요. 저 사람들이랑 가족 되면 평생 고생할 것 같더라고요. 맞아.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양가 가족이 다 엮이는 거거든. 저는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시댁 식구들이 참 좋았어요. 비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시댁 식구들은 끝까지 저를 도와줬죠. 엄마는 어땠어요? 아빠랑 결혼할 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아빠는 참 착한 사람이었어. 가난했지만 성실했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했지. 그럼 됐네요. 조건보다 중요한 게 진심이니까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아들이 이렇게 빨리 깨달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민수와 나란히 걸으며 저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않아요? 밥 먹고 가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거든요. 동네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이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 순자씨. 오늘 민수랑 같이 왔네? 네, 언니. 김치찌개 둘 주세요. 저는 편안하게 주문했습니다.
이런 소박한 식당이 훨씬 좋았어요. 강남의 그 비싼 한정식집보다. 엄마,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치? 비싼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저와 민수는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죠. 밥을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전 천천히 좋은 사람 찾아볼게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을게요. 그래, 그게 좋아. 천천히 찾다 보면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 나타날 거야. 저는 민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저는 민수를 안아줬습니다. 40살 된 아들이지만 여전히 제 품은 따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습니다. 아들을 잘못된 결혼으로부터 지켜냈으니까요. 40년간 과일을 팔며 모은 돈. 그 돈은 여전히 통장에 있었어요. 언젠가 민수가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쓰면 됐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었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야 했어요. 과일을 닦고 손님을 맞고 일상을 살아가야 했죠. 하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제 삶이었으니까요. 민수도 방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가 이제 진짜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가락시장에서 과일을 팔고 손님들을 만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민수가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는 날을 기다릴 거예요. 천천히 조급해하지 않고요. 진정한 인연은 때가 되면 온다고 믿었습니다. 40년간 살아오며 배운 진리였죠.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게 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으며 잠들었습니다.